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 정순정 씨 아들 김우리 말입니다. 그애 죽었답니다. 장영사는 김마리에게 정순정의 비밀을 말해주었는데요. 김우리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죽었고 정순정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반실성 상태로 살았으니 현우를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데려간 것은 정순정이 현우를 자기 아들로 착각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영사는 정순정의 사정도 딱하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 억울하더라도 현우가 살아 돌아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자며 위로를 하였지만 김마리 입장에서는 정순정이 어떤 목적도 없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우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장영사 말대로 정순정은 김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하였을 것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의 진료를 위해 소아과에 접수를 하였다가 현우를 발견하고 데려간 것이었는데요. 김마리는 정순정의 착오 때문에 현우와 30년을 생이별하고 살았다는 것에 오열하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현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유괴당해서 친엄마의 손길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김마리는 채우리를 한시라도 더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분가할 것을 지시했었는데요. 진나영은 현우 방을 콩이방으로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현우를 찾자마자 마음이 돌아선 김마리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채우리와 진수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어색하니 두 사람을 분가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가 되려 역풍을 맞고 차라리 이참에 니들이 분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은 콩이만 앞세우면 언제나 자기 편이 돼줄 줄 알았던 김마리의 변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연성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자 복통을 호소하며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진나영의 머릿속에는 이대로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이미 진나영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김마리는 최선영을 찾아가 채우리를 해들가로 빨리 데려올 방법을 논의하기 바쁩니다. 우리 현우, 우리 집에 들어와 살도록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들어와 살다 보면 어릴 때 기억도 자세히 떠오를 것이고 저에 대해 어색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김마리의 부탁에 최선영은 이사장님의 마음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다른 환경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우리가 몇 시에 퇴근하나 기다리고만 살다가 이제 곧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좀 허전하기도 하고 최선영의 말에 김마리는 전 될 수 있으면 빨리 현우의 마음속에서 정순정 씨를 지우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현우가 정순정 씨를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하자 최선영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순정 씨를 한 번에 다 잊어내기는 힘들 거예요. 4년이나 같이 살았으니까요. 김마리는 장영사님께서 정순정 씨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순정 씨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마음의 병을 얻어서 저희 현우를 김우리로 착각하고 데려갔을 것이라고 하셨죠. 하자 최선영은 역시 그랬군요. 순정 씨가 우리 태어났을 때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전 정말 우리가 순정 씨의 친아들인 줄로만 알았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현우를 김우리로 착각까지 했을까요? 하자 김마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현우가 김우리 대신이 될 수는 없죠. 솔직히 우리 현우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것도 어린 마음이지만 유괴당한 충격이 컸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당시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전 정순정 씨를 용서하기가 아직은 힘이 드네요. 하자 최선영은 이사장님 마음 이해해요. 이사장님께서 순정 씨를 원망하시니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지만 사실 순정 씨가 현우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안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순정 씨는 늘 남편도 죽고 세상에 우리와 단 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우리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그만 가버렸거든요. 순정 씨가 죽던 그날 순정 씨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고 간 선물도 있고요. 아마도 그 사람이 김우리의 친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 정도로 순정 씨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순정 씨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버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순정 씨가 안쓰럽기도 해요.
이사장님께 이런 말은 전혀 들리시지 않겠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에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이사장님도 순정씨를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자 김마리는 정순정씨가 현우가 자기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요? 그럼 전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25년 전 일이에요. 정순정씨가 정신을 차린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 현우한테 엄마 아빠를 찾아주려고 했었어야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면 어떡해요. 정말 너무해요. 하며 김마리는 흐느꼈고 최선영은 우리는 기물이 아버지가 순정씨에게 주고 간 선물을 순정씨의 유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관해 왔었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 순정씨 때문에 정그 물건이 보기가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그거 되돌려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별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전순정씨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김마리는 현우가 며칠 전 가지고 온 상자 속에 기물이 아버지가 주고 간 물건도 함께 있다고요? 전 블럭과 사진밖에 못 봤는데 다른 게 또 있었나요? 솔직히 전 정순정씨 얼굴 보는 게 힘이 들어서 그냥 화장대 깊숙이 상자를 넣어두기만 했었어요. 저한테는 현우가 9살 때 사진이 정순정씨와 찍은 사진이 전부여서 버릴 수도 없는 사진이죠. 김마리의 말에 너무 작아서 다른 건 보지 못하셨나 봐요. 이사장님의 마음 전 다 이해를 하니까 저한테 그거 돌려주셔도 돼요. 최선영의 말에 김마리는 알았어요. 선영씨 말대로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선영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으면 현우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아도 정순정씨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최선영은 제가 내일 시간이 나면 댁으로 찾으러 갈게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제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를 잘 설득해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마리는 최선영을 믿고 마당집을 떠나는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정순정이 힘들었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순정의 남편이란 사람은 현우가 기무리가 아니란 걸 알았을 텐데 왜 정순정과 현우가 계속 살게 내버려 두었는지 만나서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김마리는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사님, 제가 선영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정순정씨가 죽던 날 기무리의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서 소지품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하자 장영사는 정순정씨에게 남편이 있었다고요? 글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순정씨에게는 기무리 외에는 가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정씨에게 물건을 주고 갔더라. 이거 현우를 찾은 걸로 끝이 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 김마리는 제 생각도 그래요. 정순정씨가 아무리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우를 데려갔다 해도 무려 4년 동안 남편이 모를 수는 없지 않겠어요? 현우가 기무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묵인한 그 사람을 찾아내야겠어요. 안 그러면 전 정순정씨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장영사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끊었고 김마리는 채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피러 안방에 들어갑니다. 김마리는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블럭과 정순정의 사진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선영씨는 뭘 말한 거야? 하며 최선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선영씨 아까 말씀한 정순정씨 유품이 뭔가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블럭과 현우 사진 외에는 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하자 최선영은 이상하네요. 우리가 이사장님께 상자를 가져다 주는 날 저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작은 넥타이핀 안 들어있나요? 하자 김마리는 넥타이핀요? 그런 건 없어요. 기무리 아버지가 정순정씨 병실에 다녀간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김마리의 물음에 최선영은 글쎄요. 우리가 중간에 흘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넥타이핀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김마리는 넥타이핀이라고? 한 원장도 넥타이핀 잃어버리고 다니는데 정순정씨 남편도 혹시 주고 간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간 건가? 남자들은 조심성이 없네. 하는데 한진태가 들어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당신 혹시 현우가 준 상자 열어봤어요? 하자 한진태는 내가 그 상자를 왜 열어봐요?
난 우리 현우 유괴한 정순정 씨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현우가 상자를 가지고 온 이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요. 하자 김마리는 저도 그래요. 정순정 씨 얼굴만 보면 화가 나려고 해요. 하자 한진태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정순정 씨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현우를 위해서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잖소. 한진태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가버립니다. 김마리는 진나영과 한현성을 불러 너희 들어가 살 집 알아봤니? 새아기 출산하기 전에 아이방 꾸미려면 빨리 구해야지 뭐하고들 있어. 하자 진나영은 어머니 정말 저희들 내보내실 작정이세요? 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저희들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하자 김마리는 너는 어제는 불편하다고 했다가 오늘은 괜찮다고 했다가 네가 출산이 다가와서 예민한 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니? 2층에 어떻게 다 살아? 이미 결정난 일을 자꾸 거론하지 말아라. 한현성은 어머니 저희 분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진나영은 현성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보세요. 현성씨도 분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말하는데 한현성은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입니다. 저 그냥 전에 살던 제 오피스텔로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과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보내려고요. 하자 김마리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니들 사이 좋아지라고 그런 결정한 것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하자 진나영은 현성씨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자 한현성은 저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더는 이 사람 응석 받아주는 것도 지쳤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형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형을 찾아도 같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이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하자 김마리는 현성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성급한 결정이야. 곧 태어날 네 아이 생각도 해야지. 니들 분가에서 살다 보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좋아질 거야. 진나영은 어머니 저희들 분가 안 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한현성은 전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하려고요. 그때 한진태가 들어와서 한현성의 말에 놀라는데요.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껏 살아놓고 네 아이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하자 한현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결혼이 아니어도 아빠 노릇할 수 있다고요. 제가 포기하는 건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라 남편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하며 눈질을 주는데 김마리는 한현성이 한진태에게 보내는 사인이 뭘 의미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김마리는 그래도 이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니들 다 잊었니? 결혼할 때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들어와 살기부터 했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해들재단의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이 갈 수도 있어. 너희들이 순조롭지 않은 결혼을 진행했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현성이 너는 네 아이를 가진 여자와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될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 나중에 또다시 후회하지 말고 콩이가 태어난 후에 다시 생각을 해봐. 한현성은 도대체 이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뭐 하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정말. 한진태는 결혼은 네 맘대로 한 것을 잊어버렸냐? 한심한 놈. 진나영은 한현성을 방으로 불러 당신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어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고요? 콩이가 나중에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한 걸 알게 되면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통이 와서 괴로워하는데도 당신은 매몰차게 날 버리고 나가버린 사람이었죠. 우리 콩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나와 왜 이혼하자는 건데요? 나만 이 집안에서 내보내고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당신 혹시 수지 언니랑 최 선생이 들어와 산다고 하니까 혹시나 모를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나만 빠져주면 수지 언니랑 이 집에서 편하게 얼굴 보고 살려는 수작 아니에요? 하자 한현성은 진나영 씨, 당신 이 정도면 입원해야 하는 수준이야. 이러는 건 콩이한테도 위험해. 어머니 말씀대로 분가를 하든지 친정으로 가든지.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요. 당신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느껴보라고요. 한편 김마리는 말로는 진나영이 분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진나영과 한현성 둘이 살만한 조용한 아파트를 이미 계약하고 진나영에게 계약서를 내미는데요. 여기는 니들이 들어가 살 집이야. 콩이가 더 크면 더 큰 집으로 옮겨줄 테니까 우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자 진나영은 25평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지금 저희들 가구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런 게 쫓아내는 거지 분가시키는 거예요? 김마리는 싫어도 이제 하는 수 없다. 이사 날짜 정했고 니들은 따로 할 일 없다. 내가 이러지 않으면 니들이 언제 2층을 비워주겠니? 하자 한진태는 그래, 이미 계약을 해버린 걸 물를 수는 없지 않겠니? 네 어머니 말씀 따르도록 해. 한진태는 진나영이 해들가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진나영은 어머니,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하고 이번 분가만큼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현성 씨가 저랑 이혼하겠다는 결심만은 꼭 막아주세요. 우리 콩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하자 한진태는 진나영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그래 현성아, 새아기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너도 조금은 양보해. 하며 한현성을 따로 불러내는데요. 네가 정 저 아이랑 살지 못하겠다면 콩이가 태어난 후 다시 고려해보자. 일단 약속대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니? 새아기가 가진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면 이혼은 쉬워질 것이고 네가 이혼을 그렇게도 바란다면 새아기가 가진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기만 하면 되지 않겠니? 하자 한현성은 아버지, 이번엔 또 무슨 계획을 꾸미시려고 그러세요? 나영 씨 아이가 제 아이라면 제가 키우면 되는 겁니다. 아버진 괜히 나서지 마세요. 하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한진태는 네가 이렇게 물러터져서야 현우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겠구나. 어리석은 놈. 하며 혀를 찹니다. 한현성은 진나영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결혼한 이유가 자신의 하룻밤 실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데요. 분가를 해서 단둘이 살면 얼마나 또 진나영의 사슬에 묶여 살지 생각만 해도 어지러져 옵니다. 그때는 한현성 자신도 진나영의 긍정적인 면만 봐서 진나영이 아이 가진 것도 기뻐해줬지만 이제는 진나영과 평생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자신에게 진나영이 무슨 일을 벌일지 불안하여 진나영이 출산이 임박하자 한현성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다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진나영과 사는 동안만은 불임 수술을 해두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는데요. 비뇨기과 의사는 한현성에게 수술을 했다고 완벽한 피임 효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몇 개월 동안은 자녀 정자로 인해 아내분이 임신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면 자녀 정자의 생존 기간을 유추하기 위해 검사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현성은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 정확한 검사를 해보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이시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십니다. 무정자증입니다. 한현성은 충격을 받는데요. 자신이 왜 진나영과 결혼했는데? 진나영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한현성은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3군데를 더 들러서 검사를 했고 결국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콩이가 내 아이가 맞냐고 물었고 아닌 거 다 아니까 발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부러 해들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한현성의 오피스텔 옆에 이사를 한 것부터 의심이 간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이혼을 하자고 서류를 내밀었고 진나영은 한현성이 채우리의 정체를 알고도 김마리에게 알리지 않고 그동안 숨겨온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현성과 결혼하기 위해 여러 번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서 답답했던 진나영은 정자 기증을 받아 몰래 임신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진나영의 배가 늦게 불러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현성은 자신도 동조한 죄를 달게 받고 해들가의 어떤 재산도 관심 없다면서 김마리에게 진나영과의 이혼을 말하려고 찾아갑니다.
한편 김마리는 과거보다 한진태와 더욱 살가워져서 서재의 물건도 일일이 정리해주는데 책상 서랍에서 결혼 예물인 넥타이핀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넥타이핀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놓고 말 안 했던 거야? 하고 말하는데 김마리의 뇌리에 섬찟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영의 말이었죠. 김우리의 아버지가 넥타이핀을 주고 갔다는 말. 김마리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최선영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넥타이핀을 보여주었고 최선영은 채우리 물건이 맞다며 어떻게 찾았냐고 곧 가지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최선영이 김마리의 집에 도착하자 김마리는 넥타이핀을 들고 한진태에게 보이며 당신 이거 25년 전에 찾은 거 맞죠? 25년 전 정순정 씨가 죽던 날에 당신이 그 치료실에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현우도 함께 있었죠? 최선영은 그날 한진태가 병원에 들른 것을 기억하고 한진태의 실체를 알고 경악을 합니다. 넥타이핀은 진나영이 몰래 훔쳐서 한진태의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는데요. 진나영과 이혼을 할 것이라고 알리러 들어온 한현성은 한진태의 과거가 다 드러난 것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한진태는 존속유기죄로 고소당하고 진나영은 사기 결혼죄로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합니다. 두 사람은 영원히 해들가에는 발을 못 붙이고 길거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